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전세 사세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다면 요즘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일 겁니다. 전세값이 무섭게 오르고 또 법까지 바뀌어서 계약 만기를 앞둔 분들 혼란스럽기도 하실 텐데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 계약갱신 청구권. 자, 유형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부동산 용어는 참 언제 들어도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법률 용어가 좀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상당히 핫했던 이슈인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정도로 정해서 2년이 지나면 세입자가 나가거나 집주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청구를 하면 이제 세입자가 한 번 더 2+2로 4년 동안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갱신될 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최대 상한 5% 정도의 전세금과 월세를 이제 올려서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뭐 원활하게 계약이 된다면 굳이 이건 쓸 필요 없지만 뭔가 집주인이 횡포를 부리는 것 같다 하면은 쓸 수 있는 방패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집주인 직접 만나서 저 이거 청구권 행사할래요 이렇게 뭐 말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통지를 하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카톡으로 이렇게 통지를 이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의 이름 그리고 어떤 아파트 어떤 뭐 살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어때요? 네, 근데 문자는 이게 집주인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톡은 저렇게 읽음 처리가 이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1이 사라지면 1금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 그것도 좀 필요할까요? 네, 녹음도 좋습니다. 일단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녹음을 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전화 통화의 시점이 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그런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용 증명을 할 만한 것들을 좀 흔적으로 남겨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걸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 시점 같은 거. 네, 일단은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만약에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하신 분들이 있고 이후에 체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체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행사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체결하신 분들은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행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시점 12월 10일 요 이전에 한 분, 이후에 한 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까? 네,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서로 뭐 말섞을 일 많지 않으니까 그냥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4년을 살았다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거 못 쓰는 건가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나 뭐 계약일 연장을 합의해가지고 4년 이상 사신 분들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아무리 4년 이상 살았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인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안 한 걸로 본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좀 의사 표시가 있어야 행사한 걸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제가 이 집에 좀 최대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이 말을 먼저 안 꺼내는 게 뭐 하나의 요령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뭐 약간 눈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세입자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통지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 안 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면은 무리 없이 행사가 가능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통보를 해줘야 되는 시점도 2개월 전이니까 그 시기가 이제 맞물려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좀 어려운데요. 근데 가능한 경우를 법에서 좀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4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실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돈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3번째, 4번째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 첫 번째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주인과 가족이 내가 직접 들어가 살 테니까 나가주세요 하는 그런 경우. 사실 맞습니다. 세입자들에겐 가장 난감한 상황이 저런 경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입자 말고 다른 세입자 들이면 내가 네. 전세금 더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 네. 거짓말로 나 실거주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집주인들이 허위로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임대료가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 전세금이나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쫓아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도 하고요. 또 세입자가 없는 상태로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매매가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허위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 나간 세입자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런 배상을 받으려면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제가 뭔가 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세입자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그 부동산의 관할 주민센터를 가서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정보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의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신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열람을 해봤는데 임대차 계약이 새로 신고된 것이 없다 이러면 집주인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정확히 알려면은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정부가 처음에 이거를 개정을 할 때는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쫓겨난 세입자가 이걸 네.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끔 보면 그 집 찾아가서 이렇게 뭐 우편물 한번 열어본다든지 있으면 집주인이 실제 들어와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네. 또 경비 아저씨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던데 네, 네, 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어떤 뭐 그런 방식으로라도 만약에 집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때는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못 하나요? 행사 가능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 집주인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있을 텐데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말을 하면 되고 네. 또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 말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 뭐 요즘 뭐 세입자하고 또 집주인 간에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하급식 판결이 좀 엇갈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사례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입자가 만약에 이제 전 집주인, 그러니까 매도인인데요.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네. 갱신 청구권 행사 통지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집주인이 소유권을 넘겨서 새로운 집주인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가 실거주할 테니 세입자 당신 좀 나가주시오라고 하면서 네.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 여부가 좀 문제됐는데요. 정부의 유권 해석이나 최근에 나온 판례는 임차인, 세입자의 손을 들어줘서 이게 거절이 안 된다. 세입자가 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네. 다만 다른 하나 판례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줘서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판례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 당연히 이제 세입자, 집주인 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대법원의 이 최종심은 좀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 대법관이라면 누구 손 들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생각에는 이거 그 계약갱신권을 입법을 한 취지가 어쨌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집주인에게 좀 더 어떤 그 편의를 봐주게 되면 좀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입자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약속이 거짓말로 판정이 났다. 네. 배상금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뭐 이사비, 복비 정도는 나오나요? 네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입자가 월세로 만약에 살았을 경우에는 월차임 3개월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두 번째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두 네. 번째는 뭐냐면 기존 세입자가 살던 월세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월세의 차액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2년치를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금액, 높게 네. 나오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받게 되는 뭐 그런 네,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유형빈 변호사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